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잠시 계셨던 분이 호주로 가셨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계실 줄 알았는데 영주권을 취득할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사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영어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 떠나시기 전에 영어 과외를 2-3번 정도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영어 공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래전 옛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늘 높이 탑을 쌓고 그렇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벨탑 이야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후에는 인류가 하나가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방언이라는 특별한 언어도 은사로 주셨습니다. 물론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공통의 언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노력만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지금은 이미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외국어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어를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고 또 많은 기회를 갖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전철에서 옆에 앉으신 어느 할머니께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영어 교실에서 내준 숙제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께 잘하시는 것이라고 마음껏 칭찬을 해드리고 몇 가지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배워서 얼마나 하겠느냐는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언젠가는 배운 것을 써먹을 때가 올 거고, 그건 정말 멋지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 토플이나 토익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일 때도 있고, 또 해외여행을 앞두고 회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해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단기적인 필요를 위해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당장의 필요를 위한 공부는 결국은 소모적인 일이 되고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영어는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질 때 더 좋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파라는 최고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영어 공부는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붕을 덮고 멋진 인테리어까지 하는 종합적인 건축과도 같습니다. 영어에는 말하기가 있고 읽는 것이 있고 또 글을 쓰는 것이 있고 듣기가 있고요. 그리고 발음과 문법을 익혀야 하는 그런 다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방법이나 숏카트는 없습니다. 적은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되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나은 공부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노력이 없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태여 좋은 방법이라면 기초부터 서두르지 말고 무조건 결사적으로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교회 집사님에게 3달 동안 영어 과외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YMCA 간사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요. 그분께 배운 것이 평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철학과 이유부터, 그래서 그것이 영어를 평생에 내가 사귀는 친구와도 같고 정복해야 하는 멋진 산과도 같이 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발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한 분이시라서 저에게도 영국식 발음을 하게 했습니다. after 이러면 야단 맞아요. after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영국식 영어를 하지 않지만 처음엔 그렇게 발음부터 기본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방법은 옳았습니다. 먼저 영어 공부의 기본은 발음입니다. 영어가 좀 부족해도 발음이 좋으면 미국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줄 압니다. 반대로 영어 다른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발음이 나쁘면 그만큼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발음이 좋으면 영어에 자신감을 더해 주어서 영어를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도급 인사들이 해외에서 연설을 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발음이 좋아야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연령이 늦을수록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그만큼 한계가 있지만 처음 영어를 배울 때부터 발음을 잘 훈련해야 합니다. 미국에 온 청년들을 봐도 고등학교 때 온 아이와 중학교 때 건너온 아이들의 발음이 차이가 나고 더 어려서 온 아이들의 발음이 확실히 다를 정도로 역시 영어는 어려서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게 영어를 시작하였어도 발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발음의 최선에 가까울수록 나의 영어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발음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발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나요? 자, 이제 그 중요한 발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에는 한국말에 없는 발음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F하고 V 발음이요. 이 둘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튕겨서 내는 소리인데요. 우리 말엔 윗니를 사용하는 법이 없거든요. F는 fine, I'm fine, coffee 이거고요. V는 very, very good, victory 같은 것인데요. 피읍이나 비읍으로 대신 발음하면 안 됩니다. very 이렇게요. 커피 우리끼리 말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요. F는 여기서 무성음이고 V는 유성음입니다. 무성음은 목청을 울리지 않고 유성음은 목청을 울리는 것이 다르지요. 또 두 번째로 한국말에 없는 것이 TH 발음입니다. 이건 역시 윗니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혀가 윗니를 훑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인데요. 무성음은 th고요. 유성음은 the입니다. think, truth, 그리고 this, father.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말에는 없는 소리지만 구별해야 할 것이 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구별해야 할 것이 바로 L과 R 발음입니다. 둘 다 리을 발음이지만 L은 혀가 입천장에 닿고 R은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 둘도 구별해야죠. light, leader 그거하고 right, reader. light와 right, leader와 reader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엔 반대로 한국말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발음입니다. 영어에는 모음, 가 없습니다. 그냥 자음으로 끝나버리죠. 한국말은 거의가 모음으로 문장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케이크, 이것은 케이크이지 케이크가 아니죠. It is nice, 이것도 It is nice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케이크, 나이스라고 한국어로 옮겨 쓰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들만 지키면 됩니다. 물론 쉽고 간단하지는 않지만요. 왜냐하면 이 발음들은 영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숫자만 해도 3, 4, 5, 7 벌써 4번이죠. 먹는 것도 많아요. food, fish, vegetable, breakfast. 이것도 피할 수 없죠. 또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I love you, thank you, beautiful. 이거 다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말들인데요. 그래서 모든 단어마다 정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얼버무리는 것은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자신이 좀 없더라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발음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은 사전에서 발음 기호를 보고 알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단어의 실제 발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사전 어플을 깔면 됩니다. 철저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필수고 기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를 발음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액센트입니다. 우리말엔 특정 지역의 사투리가 아니면 액센트가 그리 강하지 않지요. 그래서 한국말은 억양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억양이 있고 액센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땐 화도 좀 나죠. 중국말에도 억양이 있습니다. 무려 4성이 높낮이로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말이 좀 시끄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중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영어처럼 중국어는 동사가 문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도 중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말은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죠. 나 어제 누구누구하고 같이 어디 사는 누구 집에 가려다가 말았어요.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듣기엔 시끄러워 보이는 중국말이라도 찬양을 중국말로 하면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 것을 아십니까? 찬양은 어느 나라 말로 해도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한국말에 없는 발음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액센트도 정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한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는 붙게 될 것이니까요. 거북이처럼 꾸준히 매일 즐겁게 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영어 공부는 어차피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발음하고 문장을 잘 읽어야 하고 또 해석하고 문법도 익히고 그리고 가능하면 꼭 그 문장을 귀로 듣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영어 회화나 말하기나 영작문은 따로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문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선택은 내 실력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게 어울린다는 의미는 영어 한 줄에 모르는 단어, 찾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정도면 될 것입니다. 한 페이지에 5개 이하면 비교적 쉬운 문장이고 20개가 훨씬 넘으면 너무 어려운 문장이라서 단어 찾다가 볼일을 못 보게 될 것이니까요. 영어 문장은 어디서라도 어떤 책이나 어떤 자료를 인터넷에서 구하면 됩니다. 성경을 택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NIV나 NLT 이것들은 현대 영어에 어울리는 좋은 번역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인물이나 지명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은혜도 받고 영어도 배우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죠. 이제 성경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가지고 실제로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르는 단어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맞아야 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시점에서든지 오디오 바이블로 음성으로 듣는 것은 언제나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He repli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reply, 대답하다고요. replied, 과거형입니다. replied 하지 말아야 하고요. give them something, V 발음, TH 발음 2개 다 정확히 해야 합니다. give them something. He repli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다음에 They answered,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Unless we go and buy food for all this crowd. answered, answer 대답하다의 과거형이죠. 역시 answered 하지 말아야 합니다. loaves 덩어리라는 뜻이죠. 빵을 세는 단위입니다. 커피의 단위는 뭘까요? 컵이겠죠. 워터는 glass일 테고요. 빵이나 커피나 물엔 복수형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요. A cup of coffee, a glass of water죠. 여기서는 5 loaves of bread입니다. 그리고 fish, F 발음. 그리고 복수형도 fish는 똑같이 fish예요. 2 fish. unless는 무엇이 아니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crowd, 군중들, 무리들이죠. 여기서도 crowd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They answered,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Unless we go and buy food for all this crowd. 다음에 about 5,000 men were there. about는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thousand, th 발음 중요하고요. 여기서 원래 문장 순서는 There were about 5,000 men 일 텐데 about 5,000 men 이것이 앞에 나오면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5,000명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About 5,000 men were there. 그 다음에 But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50 each. Disciples, 제자들이죠. Have them. 여기서 have는 무엇을 가지다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무엇을 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명령형은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have가 앞에 나오고요. Have them, 그들로 무엇 하게 하라. But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50 each. The disciple did so, and everyone sat down.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Taking the 5 loaves of bread. 여기서 taking으로 시작하는 것은 단축형입니다. take와 ing를 붙여서요. 원래는 when he took the 5 loaves 아니면 after he took the 5 loaves 이래야 되는데 떡 5개 가지신 후에 영어는 불필요한 반복을 싫어하니까 이렇게 단축해서 표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용법입니다. give thanks는 감사하다죠. 여기서 thanks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he gave thanks든지 그냥 he thanked 이래도 되죠. looking up도 아까와 같이 단축형입니다.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그 다음에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o the people. distribute,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라는 의미인데 액센트 조심해야 합니다. distribute죠. Then he gave them,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ate, eat 먹다의 과거고요. satisfy, 만족하다 과거. satisfied, 여기서도 satisfied 하면 안 됩니다. basketful, 바구니 가득이라는 뜻이고요. broken pieces, 조각들. left, 이것은 leave, 남기다의 과거인데 left over, 이것은 남겨진, 남은이라는 의미죠. 이 문장에서 were satisfied나 were left over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은 비동사에 과거형, 과거 분사형을 붙여서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족해졌다, 누구에 의해서 남겨졌다 라는 중요한 문법입니다. 수동형으로 I am blessed, 이것은 저 은혜 받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읽어봅니다.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이제 원어민의 발음으로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He repli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answered,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unless we go and buy food for all this crowd." About 5,000 men were there. But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50 each." The disciples did so, and everyone sat down.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o the people.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다음번에는 발음 외에 읽는 법, 문장 해석,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쓰기 등 영어의 다른 영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기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 잘하는 사람도 못 되지만 역시 지금도 배우는 사람으로서 먼저 경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느 방면의 지도자시라면 영어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는 삶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 기회는 소중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